나오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토계획법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했고 오늘은 도시개발법을 전주에 이어서 정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데 214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214쪽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개발행 허가 해가지고요. 가로 1번 행위제한, 2번 허용사항,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시행자의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저 6번, 7번 보면 원상 회복 명령 처벌, 여기까지 한 묶음입니다. 215페이지.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하고 있죠. 일단 그리고 이 법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개발계획 수립에서 고시합니다. 그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게 되는 자가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고자 구역을 정하는 지정권자가 수립고시합니다. 그래 이 계획이 수립고시되면 그 계획 속에 따라 사업장도 포함해서 고시를 하게 되죠. 그 사업장을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포함해서 딱 고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장인 도시개발구역도 지정고시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이 구역의 지정권자, 그자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시행자도 확정 고시를 해주죠. 그리고 시행 방식도 확정 고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바로 이 안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하니까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이 개발행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파트를 보려고 합니다. 이 행위제한과 관해서 이 파트는 한 문제값이니까 조금 전에 큰 제목들 봤죠? 그걸 한 문구로 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 이 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 있는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7가지 행위를 할 때는 3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허가사항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역 지정해 놓고 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그 수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들어가기 전에 이 안에 있는 논밭, 야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편안하게 그냥 규제 받지 않고 하세요라는 허용사항도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6가지하고 7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자, 6가지가 밑에 허용사항으로 나오고요. 위에 있는 것이 허가사항 7가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출제를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함께 나올 거라 생각하시면서 꼼꼼하게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 대상을 보니까 약자로 건공, 토토토, 물, 추 이렇게 일단 머리자 따서 체크를 해두세요. 보계시죠? 건공, 토토토, 물, 추. 건축물, 가설건축물 포함해서 줄 거예요. 건축하고 줄 것이고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 허가받는다. 둘째, 공작물. 공작물 뜻이 나와 있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이걸 설치하고자 할 때도 허가받아야 된다. 옆에 있는 것들이 뜻이에요. 토지 형질변경 뜻이 나와 있죠. 성토, 절토, 정지. 그걸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한다. 허가받아라. 그 다음에 토지골차, 공유수민 바다를 밀입한다. 허가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토속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또 허가받지 않습니다. 토지 분할은 허가받는데요. 주의할 것은 옆에다 써서 X칩니다. 토지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 도시발구역 안에서 2필지, 3필지 하나의 필지로 만든 것을 합병이라 하죠.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분필하는 분할할 때는 허가받는다. 이걸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물건을 쌓을 때
숫자를 꼭 암기하세요. 몇 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받느냐? 1개월 이상. 이걸 가지고 출제했어요. 뭐 20일 동안 쌓을 때 허가받는다. 그렇게 나면 틀려요. 숫자 암기하시고. 나무, 대나무를 중목이라는데 이 구역 안에서 중목을 벌채하고 식재할 때도 허가받습니다. 이 허가상을 허가 안 받고 있다고 하면 위반자가 되는데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그 6번하고 7번 묶어서 6번과 7번 묶어서 앞에다 써요. 위반자에 대한 조치. 그래 허가 대상을 허가 안 받고 있다 그러면 위반자가 돼요. 위반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거기 나와 있죠. 위반자에 대한 조치 내용. 첫째, 그 지역을 권하고 있는 특시장이 야 군수가 야 치워라라고 원상 회복을 할 것을 명했다 또는 명할 수 있고요. 이 원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네들 가서 대신 밀어버립니다. 이걸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비용은 위반자가 되게 하고요. 바로 밑에 숫자 알았어요. 형사 고발 들어가면 이자는 세게 처벌합니다. 삼삼하게 처벌한다 암기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왼쪽에 허가 없이 허용되는 사항을 또 보셔요. 허가 없이 허용되는 사항이 6가지가 있다. 그래 여기에 바로 여름에 물난이 났다 그러면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한다 그러거든요. 그때는 허가 없이 허용한다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논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농업용 그 다음에 수산업용, 임업용 이걸 농림수산업용이라 하죠.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지 않은 간이 공작물,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 간이가 뭐냐면은 한자로 간편하다 간. 이자가 쉬울리. 그래서 간편하고 쉽게 설치하는 공작물이라고 그래. 간이 공작물 설치할 때는 허가 없이 가능해. 대표로 거기다 몇 가지 써볼까? 어떤 것이냐면은 써보세요. 탈곡장. 가을에 수확에서 터는 탈곡장. 곡식을 터는 탈곡장. 그 다음에 태비장. 그 태비 적치하는 그 시설이죠. 태비장. 그 장소에서 논밭 가지고 계신 분들이 농사해가지고 고추 딴다. 또 바닥 근처에는 김 같은 거 따서 말리는 건조장. 그 다음 뭐 비라우스 이 정도만 좀 써놓으세요. 자,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그냥 허가 없이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농사 짓는다 이걸 경작이라고 하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밑으로 가셔서 6번째 있거든요. 쭉쭉 가면 5번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 거 그게 중요해. 관상용 중목 이임식지는 허가 없이 가능한데 가로 안에 있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도시바구이다라고 정해놨는데 이 안에 이렇게 논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다 막 이임식으로 식재한다. 여기가 수용 방식일 때는요, 보상을 몽땅 터먹게 한 수작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작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작지에다 줄 거예요. 경작지에다가 임시 식재한다. 이것은 허용상에서 제하니까 이것은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써놔요. 이게 중요해요. 경작지, 임식지에 그다 줄 것이고 이것은 허가 사항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허가 사항이다. 자, 그 정도를 보시고요. 나머지는 일단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면은 한참 가도 되겠네요. 자, 쭉쭉 넘어가시면은 바로 221페이지 있죠. 221페이지 보면 지난주 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도시발굴 지정고시 했다 하면 이 시행자도 확정이 되죠. 시행자. 그래 이 개발계획을 스코시할 때 시행자를 확정해서 보낸데 이때 시행자는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보냅니다라고 지난주 했었던 것이죠.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12명 체크했죠. 지난주에.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눈을 훑어보고 가겠는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12명이 있건만 12명을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묶음을 쳤죠. 1번부터 4번까지는 공공사업 시행자다. 이렇게 공공시행자, 이렇게 공공시행자다. 이걸 뭘 쓰겠다 입력을 해버려야 됩니다. 공공시행자.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요. 국가, 지자체. 국가하고 지자체는 또 행정청이 시행자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행정청.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밑에 그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6가지가 있는데 다 국가에서 만든 것이다. 토수는 관철매. 정부 출연기관 2개 있다. 그거 꼭 받으셔야 되고 지방공사가 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수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수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인 도시개발조합. 이 도시개발조합은 중요하죠.
도시개발 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해 나갈 때 한정해서만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들어올 수가 있다. 시행자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민간 시행자 넘어가서 보면 민간 시행자들 있죠. 민간 시행자에서 1번 토지 소유자, 2번 도시개발 조합, 특히 조합을 좀 눈여보시라고 그랬죠. 다음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가지고는 1번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때는 누구를 우선적으로 시행자 칭해서 사업을 하게끔 허용하느냐,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들이 맞는 조합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시행자 변경 사유 체크.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시험에 나오니까 아주 중요해 가지고 시행자 변경 사유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을 만들어요. 변경 사유 5개 거기 있죠. 1번부터 4번까지 보면 거기에 5가지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5개 해가지고 그 박스를 복사해 버리세요. 눈으로.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 시행자 어찌하면 시행자 변경을 당해서 교체당할 수도 있냐. 그 중에서도 1번이 중요합니다. 1번에 따라 별표 특히 3개 잖아요. 1번. 그래 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이다 체크해요.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아까 그 안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1차적 시행으로 지정을 해주는데요. 그네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딱 지정했다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네들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라는 실시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이 계획에 맞게 사업을 들어가도록 좀 결제 좀 해주세요라고 자기를 지정했고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에게 바로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법에서 바로 1년을 주는 거예요. 1년을 주는데 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1년 이내 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너 아웃해서 교체도 할 말 없다. 이 수치가 아주 중요해요. 1년이 아주 중요하니까 1년을 정협해 가지고 눈으로 좀 새겨두세요. 그리고 그 1번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가로 안에 다만 지정권자 다만부터 끝에 024조까지 안 보이게 지워버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거 안 보이게 지워버리고 좋아요. 그거 봐두면 문제 못 풀어요. 그거 지워버려. 안 보이게 확 지워버려. 그것이 단서가 있어가지고 헷갈려 버리죠. 공부할 때. 그래서 그럴싸해서 완전히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꼭 1년을 6개월로 바꿔친단 말이죠. 그래서 요 1년이란 말 딱 하고 6개월 써서 X 쳐요. 6개월. 1년이란 말 대신에 그 자리에 6개월로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이렇게. 1년이다. 또 새겨두시고 1년. 그래 1년에 실시 인가를 신청하자면 변경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변경할 수 있고요. 2번. 이렇게 봐세요. 실시 인가를 신청해가지고 지정권자가 그래 그렇게 사업이 된다라고 결정을 해줬어요. 지정권자가 그렇게 사업해라 라고 실시에 인가 고시를 해줬다. 그러면 법적으로요. 사업 착수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준 거예요. 근데 2년이 안 들어가고 또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너 안 되겠다. 아웃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는 2년. 앞에는 1년. 이 수치 헷갈리면 안 돼. 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번이 더 중요해. 1번을 6개월로 바꿔치면 틀린다. 이것이 핵심이니까 그걸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3번. 3번에가 2가지가 나와 있죠. 이 시행자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행정청으로서 너 안 되겠다 해서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버렸어. 취소. 체크. 또 너 안 되겠다 해서 실시인가를 취소해버렸어. 그러면 아웃이 아웃. 사업 더 이상 못해요. 그래서 변경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4번. 이 시행자가 사업하다가 돈이 있어야 사업하는데 부도 파산나서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너 아웃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셔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 돼 이제 쭉쭉쭉 통과하고 어디까지 가냐. 쭉 넘어가면 234페이지 234페이지 실시계획 작성 찾았나요? 자,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냐? 시행자. 234페이지 1번 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는가? 이거 보세요. 이미 사업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정권자님이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고시했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할 때요.
무슨 계획이 정말 중요한 계획이냐? 여러 가지 계획을 짜면서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발 계획. 개발 계획을 바로 사업 관련 내용을 담아서 딱 고시하면요. 고시한 그 개발 계획 내용 자체가 이 사업장 안에서는 법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딱 고시가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시행자도 시행 방식 다 확정되거든요. 그때 시행자가요,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실식을 작성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지 마음대로 작성 안 돼. 이미 확정 고시된 개발계획 내용에 맞게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가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에 맞게, 상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에 맞게 사업을 하겠다는 실식을 작성해야 되죠. 자, 무슨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냐? 개발계획.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 도시개발계획이다라고 증거시하면 그 장소, 지난주 했던 것인데요.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전 국토가 있는데 그게 도시적이 있는 것이고 용도적상, 그리고 비도시적인 관리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농림적도 있고 자연 보증이 있는데 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 나갈 때에요. 이 도시적에는 주거적도 상업적도 공업적도 지정할 수 있죠. 주거적에 주거단지 조성해서 주택 건설할 수 있는 땅을 밀어주는 사업, 상업적에 상업단지 조성사업자 지정해서 밀어서 상가 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여기 산업단지 조성, 유통단지 조성 사업자, 공업적에다도 지정할 수 있고요. 녹적에다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녹적은 다시 세 가지가 있죠. 보존 녹지적, 생산 녹지적, 자연 녹지가 있는데요.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존 녹적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기재합니다. 법적으로. 그것도 알아주시고요. 그래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땅에다 지정을 하게 될 때 그 규모상 이 정도 이상으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체크를 했는데요. 생각나나요? 아무튼 난다 생각하고. 자, 지난주 했으니까. 그래 그 주거적은 얼마 이상으로 지정해야 되냐? 1만. 상업적도 1만, 자연녹지 1만, 생산녹지 1만. 우리는 주상자생 1만, 공업적은 3만 이런 거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도시적 예어적, 여기를 도시적 예어적이라고 하죠. 도시적 예어적 원칙 30만 주택 이상. 다만 아파트 열택 건설 계획을 포함해서 지정을 할 때는 10만 주택 이상만 있을 텐데 다만 초도가 해결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거 했습니다. 초등학교 문제하고 도로 문제가 해결되면 가능하다. 이런 거 했죠.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 고시하면 그 장소는 바로 비도시인 경우는 용도지가 바뀌어버리죠. 관리적이 도시적으로 용도지 바뀌고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됐든 다 국토계획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시가 한주돼서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라고 체크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가 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이요. 자, 그래 그걸 지난주 했는데 눈으로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할까요? 지난주 했던 것인데 지난주 했던 것을 눈으로 살짝만 보고 봅시다.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213페이지) 있는 것이죠. 213페이지. 아까 212페이지는 지정규모를 체크했던 것이고 혹시 체크 안 됐나요? 212페이지 돼 있죠. 했다 이거죠. 213페이지도 그 가로 1번 도시적 및 지구단위 계획 의제 체크했죠? 됐죠? 있어 없어요? 안 됐으면 체크해 보세요. 거기 213페이지 1번 하단부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적에다 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에다 줄 거예요. 그 장소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 본다. 단서가 또 중요해요. 다만 이미 그 좀 이 책을 쓰시면 영장을 써놨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취락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뭘까요? 반대말이라고 했죠? 그것도 지난주 해드린 것 같은데 했어 안 했어요? 반대말이 뭐예요? 도시적 및 지구단위격으로 결정되고 고시된 걸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써놓으세요. 공부하기 이렇게 반대말로 중요하니까. 아무튼 그거
이미 지구 단위 객구로 지정된 장소, 칠학적으로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거기다 도시발굴이다라고 정했다면 그 장소는 또 지구 단위 객구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자, 아무튼 원칙은 이렇게 도시적 및 지구 단위 객구로 결정고시가 간주돼요. 그래서 지구 단위 객구역은 무슨 계획을 짜야 되냐? 지구 단위를 짜야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우리가 국토개법 공부할 때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 공부로 중요한데 다시 원점으로 와봐요. 원점으로 오셔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누가 뭐 할 때 짜느냐? 바로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할 때 거기다 포함해서 짠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내용이 몇 페이지 있느냐? 234페이지에 2번에 나옵니다. 위에 있는 2번, 의무적 포함사항에서 의무적 포함사항 그거 보시죠. 234페이지 의무적 포함사항 거기 중요표 별표 3개. 자, 제가 읽고 하면 그것만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그것만 딱 잘라버려요. 지구 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에 포함시켜야 된가? 실시계획.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번 나왔는데 들어봐요. 여기 보고 다음에 시험장에서 떠오르도록 해요.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개발계획 내용에다 포함시킨 게 아니라 어디다 포함한다고? 실시계획 중에. 알겠죠? 자, 그걸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서 3번 실시계획 내용에서 실시계획 이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시계획을 짤 때는 도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도면. 그것을 설계도서라고 그래요. 설계도서.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 계획도 짜라 이렇게 하고 있어. 법에서. 언제 착수, 언제 착공 마무리할 것인가 시행기간도 명시해라. 실시계획 작성할 때 그것도 처음부터 인가 신청을 내라 이런 거죠. 그거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1번 인가권자 아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이 정도만. 그러면 지정권자 봐보세요.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인가 신청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만약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다. 자기가 지정해서 자기가 시행자가 됐다 그러면 자기가 작성해서 자기한테 인가받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작성해서 바로 고시하고 사업에 착수하면 된다 이렇게 하셔요. 자, 그래 그 내용이 가로 안에 있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하고 나머지 시행자만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34페이지 실시계 인가 및 고시를 보고 있습니다. 2번 중요표 의견 청취. 의견 청취는 별표 하나. 자, 이때 지정권자가 인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인가를 내주려고 한다. 시행자로서 자기가 작성해서 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지정권자, 이거 지난주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을 하게 되는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지정권자가 국장이다. 근데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시행자에서 작성해서 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 사업장의 현황을 잘하고 있는 자기 바로 밑에 사람이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미리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 지정권자가 시도사다. 자기가 시행자로서 작성해서 정하려고 한다. 인가 신청 받아서 인가를 내주려고 한다. 그때 이 시도사는 자기보다 하급자인 이 지역을 잘하고 있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걸 짝짓해서 알아주셔야 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틀리죠. 그래 시도사, 대도시장이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급자한테 가서 의견 들은 거 아니다. 자, 그것만 잘 정리하면 끝. 넘어가시고요. 자, 237% 건너뛰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지난주 우리가 체크를 했죠. 그러나 한번 눈으로만 찍고 갑시다. 237페이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가? 3가지가 있죠. 1번 읽어두시라고 그랬죠. 자,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하나, 환지 방식 둘, 이를 혼용 방식 세 가지로 시행할 수 있다. 그 밑에 박스로 들어가서 환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가 하나 있다. 집단적 그 말 보면 무슨 방식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냐? 수용 사용 방식이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시죠? 집단적.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 지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의 지가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가지고 수용 상방식을 택하기는 많은 보상을 준비해야 되고 공사비를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그때는 무슨 방식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냐? 환지 방식이다. 이런 걸 대의로서 효용을 증진해 나간다. 공공성, 도로, 공원 이런 것들 정비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 분합, 합병, 구역 변경, 지목 변경, 형질 변경, 공공서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도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혼용 방식은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데 넘어가시고, 자 239페이지로 갑니다. 239페이지 보면, 자 만약 그 사업장이 자 수용 상방식이다. 이제 실시에 고시가 떨어져서 2년에 안 들어가면 시행자 변경당하니까 들어가겠죠. 근데 이미 고시된 개발계획 내용에 의하여 시행자도 확정되어 있지만 시행 방식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죠. 사업에 들어갔다. 근데 그 사업장이 수용 상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이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있다. 또 들어가는데 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 사업장이 있다. 그리고 시행자가 있다. 이 방식이 있다면 이렇게 하고 이 방식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여기서 또 쪼개지죠. 절차가. 자, 그래서 239페이지 보면 제목 6절, 5절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따른 사업 시행해 가지고 제목만 보고 넘어가요. 밑에 볼 거 없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1번 수용 사용의 주체해서 자, 이 수용 상방식 적용하는 사업장이다.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수용 상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구역에 편입된 땅 보니까 이렇게 쭉 있다 합시다. 이거 A 거, 뭐 B 거, C 거, 지목 보니까 뭐 전이다, 임야다, 뭐 답이다 등등 있을 거라 가정하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 땅들이 지금 편입되어서 지금 이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는 이 시행자는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서 공사하는 겁니다. 공사. 그래 봉사를 한다. 포크레인으로 가서 공사를 진행한다. 그랬을 때 여기 땅 주인이 여러분이라 가정해봐. 그때 이 시행자가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돼서 지금 들어와서 사업한다. 그때 여러분이 땅 주인인데 여러분한테 소유권을 넘겨받은 상태에서 들어올까요?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고 막 들어올까요? 소유권을 넘겨받고 나서 들어와야 되겠죠? 수용 방식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 이 시행자가 여러분 거 소유권 여기 있는 권리 이렇게 싹 시행자가 넘겨받고 나서 지땅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공사 들어오는 거예요. 포크는 동원해서. 만약 소유권을 여러분이 안 넘겨줬다 그러면 공사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알겠죠? 예. 수용 상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편입돼 도시개발구역 안에 편입되어 있는 이 도시개발구역이 수용 상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장일 때는 규모가 콩만하다 크다. 규모가 집단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큰 거예요. 나주 혁신도시 수용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안지구도 수용 방식, 세종도 수용 방식 이렇게 커요. 엄청 큰 지역에서 수용 상방식을 가지고 사업합니다. 그때 하나의 도시를 만들려고 할 때 아주 계획적인 그 도시와 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규모 크게 잡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땅들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시행자가요. 무조건 자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수용 상방식 가지고 사업하게 될 때는 언제 시행 방식 확정되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할 때. 알겠죠? 뭐 할 때요? 개발계획 수립해서 고시할 때 벌써 여기에서 시행 방식 확정돼서 고시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수용 방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아니면 환 방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혼용 방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여기서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확정 이미. 아까 이게 고시 되면 구속력 있다고 그랬죠? 알겠나요? 뭐가 있다고요? 구속력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해를 잘해. 이때 수용 방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됐을 때 바로 수용 방식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행자에게는요, 수용 방식으로 딱 확정되고 시행자가 확정되면 이 개발계획 내용에다가요, 여기 사업자 수용 사용 후 대상에 있는 토지를 다 조사해 가지고요, 세세한 목록을 담아요. 이걸 세부 목록이라 하거든. 목록을 담아서 이걸 딱 고시한다. 이걸 이제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 후 대상에 있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때 이 시행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을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이미 수용권 발동돼 버린 거예요. 사업 시행 절차상. 그래서 이 시행자 바로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딱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막 법적으로 절차 걸쳐서 막 보호상처를 강제로 뺏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그래서 소유권 넘겨받을 때 1차적으로요. 좋게 이 시행자 측에서 직원들 투표해서 1대1로 다 만나가지고 땅값 얼마 나왔는데 우리 계약서서 소유권 넘겨주는 서류 좀 주세요. 돈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협상을 합니다. 이걸 바로 성사시켰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이걸 협의 양도를 해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이쪽에서 넘겨받을 때는 이걸 협의 매수했다 그러는 거예요. 협의해서 사들였다 이렇게. 이렇게 할 때요.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 중 85명에서 95명까지 통계적으로 다 응해줍니다. 이렇게. 응해줘. 자료 보면.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땅 주인이에요. 그래, 이 수용 상방식 확정돼 버렸다. 그러면 이런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2차적으로 이것 발동해서 그냥 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수용이라는 뜻은 앞에 이 말에 숨어 있어요. 이 말에 숨어 있어요. 강제 수용한다, 공용 수용한다. 이렇게 공짜로 수용한다, 강제 수용한다. 알겠죠? 강제로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권자면 강제로 수용해버린다. 그 말은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가버린다 이겁니다. 뺏어간다 쉽게 말하면 뺏어갈 때 그냥 뺏어가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사니까 법대로 해야 됩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 했죠? 그래 이때 대한민국 최고 높은 헌법입니다. 헌법 23조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해놓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한다면 법률이 정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수용도 할 수 있다. 수용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라. 정당한 보상을 해주면 끝이다. 그때 헌법에서 위임받아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법률이 있어. 수용과 보상할 때 적용하자는 일반 법률인데 그게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약자로.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나와있잖아요. 자, 책 보면 자 240페이지 상단에 바로 3번 나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찾았나요? 그걸 약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약자로. 그래. 240페이지 3번 보셔봐. 큰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약자 우리끼리 공치법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자 거기다 찾아서 체크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을 너무 기니까 공자 동그라미, 취자 동그라미, 법자 동그라미. 그거 나올 때마다 다 표현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약자 우리끼리 공치법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 공치법이 대한민국에서 수용과 보상할 때 적용되는 일반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법을 갖다 적용한다. 이걸 준용을 하거든. 이 법을 갖다 준용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들 수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하면 끝이에요. 보상하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 봐봐. 이 공치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사업 시행자들 그 법에 따라 근데 이 공치법 제4조 보면 공익사업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규정해놓고 그 공익사업을 할 때 수용을 인정하거든. 그때 여기 철도사업을 하려고 청약했다. 철도사업을 하려고 청약했다. 여러분 땅 여기 편입되다 그러면 그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했어. 규정해놓고 있어요. 여기서 공치법에서. 그건 공익사업이다라고 공치법 제4조에서 그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 여기에 역시 편입된 땅 주인들한테 협상해서 다 이렇게 일단 협의 양도를 받도록 노력하지만 안 되면 이 친구가 협조 안 해줬다.
협의 양도 안 해줬다. 이 사람도 그때 콩만한 땅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끝까지 버텼다. 그러면 이 사람 거 강제로 이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권 발동해서 강제로 취득하고 보상하면 되겠는데 이때 이 공치법에 하면 이자의 땅에 대한 권리를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취득해 오려면 강제로 취득하려면 수용권을 발동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동받는 절차는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철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치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용 가능한 공익사업 맞죠? 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해서 그래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은 수용 가능한 공치법 제4조에 있는 공익사업 맞다라고 사업 인정을 해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사업 인정이 고시가 있으면 수용권 발동돼 버립니다. 이렇게 시행자에게. 그러면 이 땅 주인 여러분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유권 안 내놓으려고 해도 결국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수용을 당하게 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여기 봐봐요. 이때 수용권을 발동받아서 강제로 뺏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 보상은 바로 사전 보상의 원칙입니다. 이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완불히 해줘야 소유권이 시행자한테 넘어와서 시행자가 되니까 그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사전 보상이라고. 사전 보상. 뭐라 한다고요? 사전 보상. 보상에 대해 여기 봐봐. 보상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라 이렇게 없어요. 돈을 줘라. 그리고 여기 수용당한 사람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러면 대표자 와서 보상받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줘라 이렇게 없어. 개별적으로. 개별 보상. 그 다음에 야, 이 감정평가원 동원해서 바로 보상을 결정해 보니까 1억이 나왔다. 그러면 1억을 오늘 1,000만 원 내어주고 내일 1,000만 원 한참 있다 또 50만 원 내어주고 이러지 말라. 한 번에 줘버려라. 그래서 일시불호 원칙을 일시 지급 원칙 이걸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 입각에서 여기 봐봐요. 이자에게 보상금을 딱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 시행자한테 너무 간주해버려요. 이렇게 법적으로. 등기 안 치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민법 180조가 좀. 아무튼 그렇다 치고. 공치법 이렇게 봐보세요. 공치법은 수용권을 부여받고자 할 때 무슨 절차에 의해서 수용권을 부여받느냐? 사업인정 및 고시. 알겠죠? 뭐라고? 사업인정 및 고시.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이 공치법을 갖다 준용해서 수용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공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규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도시개발법에 두고 있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들은 이 공치법을 갖다 준용해서 수용과 보상 절차를 걸치되 공치법상 수용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사업인정 고시기만 이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이걸로 가름하고 끝을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들은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를 하면 그때 이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했으니까 공치법상 또 사업인정 및 고시 굳이 받지 않도록 해주자라는 특례를 인정합니다. 그게 중요해. 그게 나있죠. 4번에 그게 나오는데 4번의 첫 번째 칸의 내용이 별표 5개짜리예요. 4번에 첫 번째 칸이 별표 5개니까 중요표 놓고 머리에 들어올 때까지 자주 봐두십시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공치법을 준용할 때에 개발계획서 때 개자 앞에다 말했어. 개자 앞에다 도시개발법상 이렇게 써놔요. 사이 넣기 해서 꼭 봐두시 써놔.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서 수용 또는 사용 후 대상이들은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지난주 강조해놨죠? 고시한 경우 공치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본다 중에 공치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본다. 언제 있었던 본다? 언제? 그래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이 법에 따른 실식의 고시가 있는 때 공치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본다 이렇게 나와. 그럼 틀려요. 실식의 고시 아니라 언제? 세부 목록 고시. 아까 했죠? 자, 그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2번. 토지상환 채권 했을까 안 했을까 지난주에? 밑에 했죠? 했죠?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시면 말해봐요. 토지상환 채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주에 안 오셨나요? 했죠? 그래도 또 미처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서 시험에 나오니까 그 240페이지 토지상환 채권 별표 5개 시험에 나오니까 빠른 속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봐봐요. 이해를 하셔요. 이 아까
수용을 당했다. 끝까지 버티다. 그게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이 수용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여러분 땅 주인이다. 논밭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버틴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법을 모르면 버티거든요. 버텨. 근데 결국 수용권 발동해서 보상받을 때요. 바로 강제로 보상 금액을 결정해 버립니다. 강제로 결정한다. 이걸 재결이라고 그래. 재결이. 뭐라고 한다고? 재결이라고 그래. 일단 강제로 결정해 버려 그냥. 강제로. 왜? 수용 재결이에요. 수용할 때 재결해 버린다. 그러면 바로 보상금도 강제로 결정해서 줘버립니다. 그러면 많이 나오지도 않아. 적법하게 해버리니까. 감정평가법 동원해서.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현지인한테 좋을 게 없어.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넉넉하게 이 시행자가 제시해. 이렇게 소유권 넘겨주는 서류를 다 준다면 넉넉하게 땅값 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협상을 하죠. 협상. 여기서 협의할 때 봐보세요. A가 이 땅 주인인데 원래 이거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장소가 아니었다면 이거 누가 쳐다보도 않고 그런 땅이 밭인데 자기가 많이 받으면 1억이다. 이 정도면 팔아도 되겠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땅이었어. 근데 뭐 도시 건설납시고 도시발굴이 턱 지정됐는데 시행자가 불쑥 나타나가지고 땅을 5억에 파세요. 그래. 5억에. 그러면 어때? 괜찮겠다 싶겠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제시합니다. 시행자가 5억을 드리겠는데 한 번에 다 받아가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2억 5천 받아가시고요. 그 매수대금의 일부인 2억 5천에 해당한 것은 여러분이 소유권 다 넘겨주고 우리가 그걸 접수해서 이쪽 넘겨받아서 그 사업장을 공사를 통해서 딱 새롭게 기반시설 도로 넣고 그리고 공원도 넣고 그리고 여기 아파트 부지 만들고 여기는 조그마하게 단독택 건설을 만들어서 주상 그런 상가 지을 수 있도록 한 필씩 떼어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2억 5천에 상당해서 이렇게 우리가 줄 텐데 그렇게 할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 원하면 여기다 우리가 아파트 한 채 지어가지고 아파트 한 채하고 이렇게 2억 5천에 상당한 것을 건축물로 하나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A가 그래요. 2억 5천 일단 현금 받아가고 2억 5천에 해당한 것은 이렇게 현물을 받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하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증서를 하나 만들죠. 그걸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토지 상환 채권. 자, 그래서 240회 보면 하단 봐봐.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하냐? 시행자만 발행한다. 중에. 누구만 발행할 수 있냐? 시행자만.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시행자만. 그것도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시행자도 봐봐요. 시행자도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사업하는 시행자가 있을 것이고 수용 사용 방식 적용하는 사업장에 시행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둘 다 발행하는 것이 무슨 방식 때만 발행하냐? 이것도 아시고. 무슨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발행할 때는 거기에 꼼꼼하게 받아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는 발행하지 원하지 않을 때는 다 돈 주는 거예요. 수용 방식 때. 알겠죠? 원했다 또 합쳐 원. 원 하면 그때는 바로 매수용물 전부요 일부요. 일부란 말 체크. 아까 5억이 나왔다면 5억의 상당을 다 이 땅 주인한테 만들어줘 버리면 환지방식은 낫지. 그래서 일부를 지급하게 하여 밑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여기에 토지를 준다든가 건축물로 준다. 너무 기니까 이걸 토지 상환 채권이라 하는 거예요.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주겠다. 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는데 학자로? 토지 상환 채권.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판교 신도시 사업장 이런 땅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면 바로 지금 제3기 신도시 수도권 여기저기 또 찍어놨는데 그런 적에 이렇게 논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2억 5천 일단 현금 받아가고 그리고 2억 5천에 상당한 것은 도시발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시행자 이거 받아가세요. 그 채권 토지상환 채권 가지고 오세요. 2억 5천짜리 이자도 붙고 또 3억짜리니까 이거 받아가세요 했어. 3억짜리 받아놨어. 여기 상가 주상 그냥 상가주택 지금 뭐 상가 넣고 이 3층 주택 넣는 상가주택 지으려고 받아놨어. 근데 건축자금이 없어서 가지고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들어오려고 이 땅 5억에 파세요. 좀 있으면 6억에 파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수두룩 해버리네. 그러면 나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좋죠? 자, 그래 여기 또 아파트 3억짜리 하나 분양받았는데 3억짜리 그대로 있겠습니까? 5억, 7억 올라가 있으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 현지인들에게도 좋고 시행자에게도 좋은 것이 토지상환채권 발행 문제다 그랬어요.
시행자는 그 보상금을 다 준비해야 되는 부담을 좀 덜어서 좋고, 여기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만 챙겨서 나가는 게 아니라 현금 일부 챙기고 현물도 사업 끝나고 나서 챙겨서 그 도시가 건설될 때 자기도 일원이 돼서 바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게 바로 토지상환채권 발행문입니다.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은 본 시험에서 꼭 출제가 되니까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 두셔라 그랬죠.